지적인 척하는 얄팍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봄에 꽃이 피는 이유, 꽃잎이 잎보다 먼저 피는 이유, 빛수용체, 모델 생물, 애기장대 등 봄꽃과 관련해 지적인 척설을 푸실 수 있습니다. 2018년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와 미국 칼텍 공동연구자들은 생명체의 필수 원소인 탄소를 기준으로 지구 생명체에는 총 5,500억 톤 무게의 탄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81%인 4,500억 톤은 식물에 포함되어 있다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700억 톤이 박테리아, 균류에 120억 톤, 고세균류에 70억 톤 등 내려가다 우리 인간에게는 고작 0.01%, 6천만 톤의 탄소가 들어있어 탄소량으로 생명체를 찾는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행성 지구의 주인은 식물이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산수유, 목련을 비롯한 개나리 등이 봄을 이기지 못하고 피어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봄의 여왕 벚꽃도 봄을 이기지 못해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거리두기, 마스크 등으로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윤중로에 올해는 상충객이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식물들은 어찌 봄을 알고 봄을 이기지 못해 꽃을 피울까요? 우선 식물들이 빛을 감지합니다. 사람의 눈처럼 빛을 보면 화학적 구조가 변해 스위치가 켜져 다른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람은 망막의 음영을 감지하는 간상세포와 색을 감지하는 원초세포 바깥 부분에 있는 옵신이라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레티날이 그 역할을 합니다. 레티날은 빛의 반응에 구부러진 팔을 펴 옵신 단백질 구조를 바꾸게 되고 이를 신경세포에 전달하고 우리가 빛을 인지해 볼 수 있습니다. 식물 역시 빛을 수용하는 수용체가 있습니다. 식물은 5가지 광수용체가 있어 푸른색, 붉은색, 자외선 이렇게 3종류의 빛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과 관련해 붉은색을 감지하는 피토크로뮴이라는 광수용체에 피토크로모빌린이라는 물질이 빛의 반응에 구조를 변경하고 이 변경된 피토크로모빌린의 양에 따라 꽃을 피우게 합니다. 즉 구조가 변한 피토크로모빌린이 피토크로뮴 단백질 구조를 바꾸게 되고 바뀐 단백질 구조가 일정 시간, 일정 양 이상 많아지면 봄이 왔음을 감지하고 꽃눈을 형성해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 피토크로뮴은 뿌리, 줄기, 잎 등 식물 전체에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기를 올려 싹을 틔울지, 옆에 있는 식물을 감지해 햇볕을 더 받기 위해 줄기를 길게 더 올릴지, 언제 잎과 꽃을 피울지 등 육상식물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 빛을 감지하는 식물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빛만 감지하면 봄과 가을 구분이 애매합니다. 이 때문에 종종 계절을 착각하고 봄에 가을철 코스모스가 피거나 가을에 봄철 개나리나 진달래가 피는 경우가 있어 얘들이 미쳤구나 합니다. 사무치는 추위 없이 어찌 매화 향기를 얻으리요. 옛날 중국의 한 시인의 표현대로 일정 기간 추위를 경험해야 꽃을 피우도록 진화한 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목련과 왕벚나무가 그런데 이들은 여름부터 꽃눈을 만들어 털이나 껍질로 감싸 겨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추나철이라고 하는데 온도에 따라 개화를 유도하는 PLC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느냐에 달렸는데 이들 식물은 추운 계절을 겪으면 PLC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져 식물들이 다른 조건과 협동해 봄에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식물은 한번 뿌리 내리면 제자리에서 여러 제약과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생존과 번식해야 해 균류 다음으로 곤충과 함께 지구에 출현하며 오랜 시간 생존과 번식,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곤충과 함께 공진화했습니다. 그래서 봄꽃들은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전략을 취합니다. 곤충이 깨어나는 봄, 추위를 이겨내 서둘러 꽃을 피워 곤충의 꽃가루 바지를 독점해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곤충들이 꽃을 쉽게 찾으라고 잎보다 꽃을 먼저 피웁니다. 풍매화를 하는 꽃들은 바람에 의한 꽃가루가 더 잘 수정되게 하려고 잎이 방해하는 것을 피하려고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전략을 취합니다. 식물이 제자리에서 느리게 변화하니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일이 많지만 우리는 식물에서 생산된 산소 덕분에 숨을 쉬고 식물이 태양빛을 변환한 에너지를 섭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물도 지난 35억 년을 여러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다양한 제약을 이겨내며 묵묵히 버텨온 엄연한 지구를 구성하는 생명체입니다. 봄용 AS 모델 생물 애기장대.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식물에 관한 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모델 생물 잡초 애기장대를 연구하며 얻은 결과입니다. 물론 사람의 편의에 따라 잡초로 분류되었지만 어디서든 잘 자랍니다. 식물의 초파리로 불리는 애기장대는 생장 주기가 4에서 6주 정도로 매우 짧고 2달 뒤면 다음 세대를 연구할 수 있는 씨앗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식물에 비해 빠른 속도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만 개의 씨앗에 돌연변이를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씨앗도 많이 만들어 통계적 연구에도 유용하고 키우기도 쉽고 자화수분할 수 있어 곤충이나 바람 같은 수분 매개자가 없는 온실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애기장대도 배송비만 내면 쉽게 구할 수 있어 1980년대 과학자들이 관심을 얻기 시작해 200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로 유전체 분석으로 관심이 뜨거울 때 여러 식물 중 애기장대가 가장 처음으로 유전체 분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게다가 염색체가 5개이고 유전체 사이즈도 작아 과학자들은 2만여 개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애기장대를 탐구하며 생명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네이처 표지로 애기장대가 장식한 적도 있습니다. 애기장대가 이렇게 좋은 것만 가지고
작지만 애기장대 씨앗은 0.2mm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자화 수정하고 온실에서 키울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연구실에서 많이 심어 연구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애기장대를 누가 심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교수님이나 박사님이 심냐? 식물을 연구하는 학부생,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깨알보다 작은 애기장대 씨앗을 한 땀 한 땀 당인 정신으로 갈아 넣으며 심는다는 이야기죠. 이상 봄꽃과 관련해 뒤척인척하는 얄팍한 지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영상 만드는 동기, 다음 이야기를 위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도요. 아님 다른 시청자가 보실 수 있게 좋아요라도 좀 부탁드립니다.